그냥 세법의 빠른 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재화의 공급으로 여기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합니다. 재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유체물, 자연력, 권리, 그리고 물, 흙, 퇴비, 온라인 게임머니 등이 있으며 반면 돈을 대신할 수 없는 결제수단인 수표, 어음, 상품권과 같은 화폐 대용 증권과 주식 및 채권은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급에는 매매, 가공, 교환, 현물 출자, 경매, 수용 등이 있고 반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거래들인 수재, 화재, 도난, 파손, 망실 등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원칙상으로는 재화와 공급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법 규정에 의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화의 담보 제공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권리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죠. 이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도거래가 아닌 돈을 빌리는 차익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포괄 양도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나의 사업장을 통째로 양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래도 사업장의 여러 재화를 한 번에 양도하는 것이니 재화의 공급에 부합하나 원활한 사업의 포괄 양도 거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엔 포괄 양도 거래일지라도 과세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매출세에 대해서 매입세고로 공제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조세의 물납으로 물납이란 세금을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는 국세에서는 상증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납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에게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를 법에 의해 양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게 되면 납세자 본인은 세무서에게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즉 세무서 입장에서도 어떠한 조세의 수입을 얻을 수 없어 어떠한 실익도 없기 때문에 조세의 물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탁재산의 이전,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원자재 위탁가공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란 영물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을 부가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건설업, 음식점업,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용역 중 하나인 가공의 경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일 수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자재의 부담 여부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급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한다면 이 가공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반면 공급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주는 기술력만 투입한 것이니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달리 대가의 수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역 거래는 대가를 수반해야만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용역 거래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대가가 없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세거래인 재화의 수입을 보시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두 번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에 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 사업자로부터 국내 수입자가 물건을 구매, 즉 수입한 상황을 가정하면 외국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일반적인 국내 과세거래와는 달리 국내 수입자에게 바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재화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관을 거치게 됩니다. 외국 사업자에서 세관으로 들어온 재화는 국내 수입자가 세관에게 수입 신고를 해서 수입 부가세를 내게 되면 그 재화가 국내 수입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를 통해 세관이 징수한 부가치세는 세무서에게 최종적으로 부가세가 납부됨으로써 세무서는 이 재화의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수입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다르게
공급자가 아니라 매입하고 있는 수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세구역을 통한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보세구역이란 부가치세 등 수익과 관련된 세금들이 보류되고 있는 특정한 지역을 말하죠. 만약 외국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은 보세구역이란 말 그대로 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보세구역 내에서 들어온 재화가 보세구역 밖의 국내 매입자에게 공급된다면 이때부터는 세금의 보류가 끝나므로 재화의 수익거래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것과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옷을 주문했더니 공급자가 주문한 옷을 집까지 배송해준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것은 옷뿐이었지만 공급자는 옷을 판 것뿐만 아니라 그 옷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거래는 결국 우리가 주된 재화인 옷을 사면서 여기에 덧붙여 옷에 대한 운송요역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운송요역에 대해서는 옷과 별도로 독립된 과세거래를 판단하지 않고 이를 주된 거래에 부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수되는 운송요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거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된 거래인 옷은 과세 재화이므로 이에 대한 용역 또한 주된 재화에 포함시켜 하나의 거래처럼 모아 옷과 운송요역의 과세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과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로 공급자가 책을 판매하면서 사은품으로 볼펜을 제공했다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값만 줬는데 사은품으로 볼펜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소비자가 직접 돈을 주고 산 책이 주된 재화이고 사은품으로 제공된 볼펜은 부수 재화가 됩니다. 즉 볼펜만 따로 산 게 아니고 볼펜은 주된 재화인 책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볼펜의 과세 여부 또한 주된 재화를 따르게 됩니다. 즉 이때 주된 재화인 책은 면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수 재화인 볼펜도 주된 재화의 책값에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볼펜에 대하여 따로 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책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업종과 별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통조림 제조업에서 통조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숭아 씨를 따로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조림을 만들면서 발라낸 복숭아 씨처럼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부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복숭아 씨를 통조림과 별개로 판다면 복숭아 씨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된 사업인 복숭아 통조림이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복숭아 씨의 판매 또한 주된 사업을 따라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공급입니다. 만약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업 자체는 면세당하지만 건물을 판매하는 것만은 과세 사업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건물을 파는 것은 주된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주된 사업과 별개의 일시적인 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우발적인 공급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인 은행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급인 건물의 처분 또한 주된 사업을 따라 면세가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책봐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